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드입니다. 지금 대선 경선 앞두고 여야 상황을 보게 되면요. 민주당 쪽은 볼 게 없어요. 저기는 무시해도 됩니다. 뭐 이미 굳었다고 보고요. 저기는 무조건 흥행이 안 됩니다. 이미 결판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을 겁니다. 본선에 대한 관심만 있겠죠. 그래서 흥행 효과는 없어요. 저것 때문에 민주당은 지지율 좀 빠질 겁니다. 최소 3%에서 한 5% 정도 빠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여기는 그야말로 군웅할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흥미 요소가 지금 터졌습니다. 바로 한덕수 등판론 때문인데요. 이분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좌우지간 국민의힘의 경선은 상당한 흥미를 끌면서 흥행 대박을 친다. 그렇게 되면요. 주자들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컨벤션 효과가 터질 것이고 그 후에 이제 한덕수와 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컨벤션 효과가 또 터집니다. 그럼 지지율이 지금보다도 상당히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 한덕수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 대선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죠. 그것 때문에 말이죠. 오히려 내부에 큰 변동이 터졌는데 그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 결정이죠. 오세훈 느닷없는 대선 불출마, 한덕수 추대 분위기가 결정타였다. 물론 최근에 오세훈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3%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 먹었던 게 오세훈 입장에서는요. 바로 이거라고 보거든요. 주말 국힘 강타한 한덕수 추대론, 오세훈 유승민 불출마. 이 사람들은 정치인들이잖아요. 내가 출마하게 되면 국회의원 몇 명이 나를 지지할 것이다. 이런 것이 벌써 다 사전에 판이 짜져 있다고요. 오세훈 쪽에도 제가 생각하건대 최소한 20여 명 이상 한동훈계 이상으로 지지하려고 준비했던 국회의원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덕수가 뜨면서부터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거의 다 그냥 스탠바이 상태. 아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돼. 이런 식이 된 거. 이거는 뭐 유승민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승민 개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지만 유승민에게 우호적인 국회의원들도 몇 명이 있거든요. 일부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전부 지금 스탠바이 상태로 다 돌아갔죠. 지금. 그러니까 유승민 또한 뭐 최근에 당에서 경선하는 룰을 역선택을 또 방지하는 그걸 또 걸었기 때문에 유승민은 이제 존재 가치가 원래 없는 데다가 당 안에서 완전 기반이 무너진 거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출마해봐야 뭐 개망신 떠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자 그렇게 되자 긴급히 이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불출마 선언을 다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 한덕수가 존재한다. 근데 이것이 말이죠. 괜한 말이 아닌 게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최소 60명, 약 한 70명 가까이가 지금 대기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한덕수를. 와, 정말 엄청납니다. 심지어는요, 당 지도부도, 쌍권도 지금, 한덕수를 기다린다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 이제 그 사람들을 원하는 것은 한동훈이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쌍권은. 근데 그거는 이제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든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쭉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쌍권 중에 최소 한 명은 한동훈이 아닌가, 한동훈 쪽이 아닌가 이런 어떤 견해들이 지배적입니다. 또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말이죠. 대세론자들이거든요. 그 두 사람은. 한덕수가 만일에 우뚝해지면 한덕수를 올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사실은. 자, 이런 속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진행하다 보면 그럼 김문수가 사실 위험합니다, 지금. 그래서 당 안의 분위기가, 김문수의 확장성을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듯,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김문수 나름으로 고군분투를 하고 있죠. 외연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 좀 파격적인 발언도 전략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대체로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해요. 잘 받아들여 주지를 못합니다. 딱 하나만 알거든. 오로지 내가 생각하는 그 길 한 가지만 해야지만이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들에게 유연성을 주지 않습니다. 후보 당신에게 정권을 주겠습니다. 당신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스타일이 아니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니면 그냥 바로 취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 김문수에 대한 지지율이 그게 콘크리트처럼 굳어서 계속 그냥 따라가느냐 시험대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근데 그럴 경우에 대항마 김문수를 대체할 수 있는 카드가 생기면은 그쪽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 스타일이 유연한 어떤 전략가형이 아니고요. 그냥 한번 마음 뭐 이렇게 주면은 거기에 그냥 조금이라도 변하면 안 되는 금성명략 비슷한 겁니다. 돌에 새겨진 글씨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글씨 자체를 조금이라도 지우는 느낌이 들면 바로 그냥 이탈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로서 정치인으로서 지지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어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이 국민의힘 내부는 이렇게 심하게 분열이 되고 4분 5열로 이렇게 갈갈이 찢어지는지는 그 뻔해요. 그게 정해진 기준 원칙이 분명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이제 분파가 만들어집니다.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이래서 그 사람이 기준이 되고 법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애국, 우파, 자유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사람.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박근혜, 윤석열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인 거죠, 사람. 근데 그 사람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분열이 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오세훈 아웃, 자, 유승민 아웃, 원희룡은 이미 출마를 안 한다 그랬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가닥을 잡기가 좀 쉬울 텐데, 자, 국민의힘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에 나온 지지율 중에 가장 경악할 지지율이 이거죠. 김문수가 지금 지지율이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16.3에서 10.9. 저는 이번에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이게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해가지고 리얼미터가 지금 뽑아낸 건데요. 가장 이 다른 여론조사하고 다른 결과가 나온 게 이거라고 보거든요. 여기는 이재명은 비슷하게 나온 거고요. 49.5에서 48.8이고 김문수 같은 경우는 16.3이 10.9로 거의 50% 정도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이거는 너무도 금당이거든. 여기 이 배경에는 한덕수가 있는 겁니다. 한덕수가 이 김문수 지지율을 상당히 이제 가져가 버렸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김문수가 최근에 이제 외연 확장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노력을 좀 했고,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논란이 좀 일어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일부 빠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연 확장에 대한 김문수로 중도 확장이 되겠어라고 하는 의심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골고루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됐는지 아무튼 지지율이 너무도 충격적으로 빠졌고요. 한덕수는 여기 처음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거의 9% 가까이 나왔고요. 한동훈 6.2, 홍준표 5.2, 이준석 3.0, 유승민 2.7, 오세훈 2.6. 요 2.7, 2.6은 사라진 지지율이니까 요거는 나중에 누군가에게로 가겠죠. 안철수 2.4.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권은요, 이재명 혼자 있고 나머지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1.3, 1.2, 0.9 이런 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야권은 여기 이제 볼 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충격적이게도 야권 후보 총합이 55.1, 여권 후보 총합이 36.6, 상당한 차이가 있죠. 거의 20% 가까이 지금 차이 나잖아요. 총합에서. 이거는 그 어떤 여론조사보다도 많이 차이 나는 것이다. 리얼미터, 이거 정말 냄새 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그렇지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대선 주자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이재명이가요 26 내지 35%포인트 차이로 아주 넉넉한 우세, 압도적인 우세죠. 이 정도면. 여기 보면요, 한덕수에게는 26.6% 차이로 이기고 있고, 김문수에게는 29% 차이로, 홍준표에게는 31.9% 차이, 한동훈에게는 35.7%포인트 차이로, 한동훈에게는요, 거의 몇 배입니까? 54대 18.3이니까, 한동훈은, 문 닫아야 되겠다, 이 정도면은. 여기 54대 18이면은요, 이게 3배 차이 나는 거잖아, 딱 3배. 3대 1이네, 그냥.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나마 해볼 만한 것은요, 여기 이제 한덕수, 김문수 정도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여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보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은 비슷하게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김문수 예비 후보가요 5.4%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자, 이걸 보면 한덕수의 이 등장이 김문수에게는 악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든 배경에는 국민의힘의 내부 기류, 그리고 이것이 혹시 윤심하고 연결이 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윤심. 국민의힘 내부 기류하고 윤심하고 같은 거냐?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같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 주류의 기류는 따로 있어요. 윤심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윤심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한덕수가 윤심이 아닌가 이런 주장도 있고, 아니다, 윤상현 의원이 출마한다, 윤상현이 윤심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아니다, 나경원이 윤심일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알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전체적으로 윤심으로 완전히 그냥 지지율을 확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래서 약간의 효과는 있겠지만 압도적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현재 권력, 그것도 이제 탄핵이 이제 끝나버렸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완전 패를 쥐고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힘은 사실 행사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벌써 주자들의 그 역량, 그리고 지지율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순식간에 이동시키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도 사실은 무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한덕수에 대한 기대치, 한덕수 뭐 대망론, 대세론 이런 거 터지는 것은 좋은데, 근데 이분도 말이죠, 엄밀하게 이제 여기 검증 들어가 보면 예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부정선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정부 질문할 때요, 없었습니다라고 딱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덕수에 대한 기대는 아마 안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분은 부정선거를 완전히 허망한 이야기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고, 그리고 그 애국 우파들 광화문의 그 목소리, 아스팔트의 목소리, 그런 것을 담아줄 수 있느냐? 전혀 아닙니다. 이분은 지금 나와 있는 국민의힘 그 대표적 주자들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왼쪽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때문에 지금 그냥 검증을 그동안 안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걸 몰라서 그렇지, 와, 한덕수 이제 보니까 그냥 뭐 좌파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좌파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중도 혹은 중도 보수 정도는 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때문에 지금 우파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쟁점들, 부정선거라든가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든가 이런 것은 윤 대통령과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한 번도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는 거죠. 특히나 이분에게 말이죠, 당신은 말이지 그 탄핵에 대해서 이거 현재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겁니다. 야권으로부터도 아마 그런 질문 공세를 받을 텐데요. 그것은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 게 100%고, 또 계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계엄은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친윤 그룹에서 이 한덕수 쪽으로 일부 이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렇지만 주장을 나중에 들어보면 알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한덕수의 대망론, 이것이 이제 식지 않는 것은 이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중립적, 중도적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신 지역이 전라도고,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또 국무총리, 그 사이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주미대사, 트럼프와 잘 통할 수 있다, 이미 트럼프로부터 콜을 받았다, 뭐 당신 출마하지, 뭐 이런 식으로 콜을 받았다. 그리고 사람이 온유한 느낌이고 부드럽고 다소 이제 이렇게 모나지 않는 그런 성격, 원만하고 선비 같은 면모가 있는가 하면은 출중한 어떤 행정 능력도 있고 통상 전문가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덕수 같은 그런 스타일의 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다, 뭐 이런 모든 시대적 요청이 그 사람에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념 전쟁을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이분은 그거는 생각도 안 해. 부정선거 아예 완전히 그냥 문 닫는 거고요. 그리고 반국가 세력 간첩 잡으세요, 그거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거 하려면 사실 김문수 쪽으로 가는 게 낫죠. 아니면 더더욱 이제 확고하게 가려면 황교안으로 가야 되고, 그 밖에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황교안이 제일 낫고, 그런 면에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황교안,
그 다음에 2등 정도 할 사람이 김문수예요, 사실은. 김문수가 외연 확정 때문에 다소 전략적인 발언을 해서 그렇지, 그 사람이 속은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그 전에. 그런데 한덕수에게 그런 걸 기대한다? 이건 완전히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이 김문수 대 한덕수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 대결함으로써 큰 어떤 파이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되겠죠. 자, 아무튼요, 흥미진진합니다, 저는. 제 논평이 사실 일방적인 논평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런 논평을 하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구독 취소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구독 취소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윤 대통령 막 띄워주고 그렇게 하면은 막 구독자 막 늘어나. 근데 그거는 너무 유치하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하는 거는. 그게 논평입니까? 솔직히. 지금은 그런 논평 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떨어져 나가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